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방세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심방세동 워낙 그 중요성이 크고 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좀 자세히 심방세동을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선 심방세동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이걸 분류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분류는 2014년도 미국 심장협회에서 마련한 분류입니다.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발작성, 지속성, 오래가는 지속성, 영구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조금 자연스럽진 않죠. 조금 이해가 쉽지는 않을 텐데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발작성이라는 거는 심방 문자 그대로 발작적으로 생겼다가 또 깔아앉기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발작성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거는 생겨서 일주일 내에 저절로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일주일 내에 치료를 통해서 정상 맥박, 정상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는 경우를 발작성이라고 불러요. 7일 이상 가면은 뭐라 그러냐? 이거는 이제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은 영문 전문 용어로는 이제 paroxysmal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부르고 지속성 7일 이상 가면 이제 지속성이라고 그랬죠. 지속성은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오래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류는 사실 없던 건데 이제 새로 생긴 분류인데 중간에다가 이제 오래가는 지속성 심방세동이다 하는 걸 갖다가 좀 새로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상하죠. 영문 용어로는 이제 long lasting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인데 이거는 이제 12개월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부릅니다. 12개월 이제 이상 지속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도 그렇고 의사하고 이제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심방세동을 정상으로 돌리는 노력하는 게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영구형 심방세동 (permanent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영구형이라 그러면은 그럼 이제 심방세동이 완전히 고착되고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설사 현재 이제 우리가 영구형 심방세동이라고 정의를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좀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환자가 의사가 현재 영구형이지만 이걸 다시 좀 새로운 치료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돌려볼 시도를 해보자 하면 그때부터는 또 영구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네 가지 분류를 한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분류가 이제 그것뿐이냐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생기는 그 원인에 따라서 판막성이냐 비판막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치료와 관련돼서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는 이제 심방세동 생기면은 과거 아주 오래전 얘기죠. 대개 이제 그 심장 판막 질환, 특히 이제 승모판 판막 질환하고 심방세동의 관련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판막성이냐 비판막성이냐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원인별로 분류하는 거죠. 요새는 이제 판막성보다 이제 비판막성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 심방세동은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라기보다 치료의 전략으로 보면 두 가지의 그 치료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리듬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심방세동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치료입니다. 리듬을 치료하는 거죠. 이게 항상 성공하지는 않아요. 꼭 누구에나 다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뭐냐면은 레이트 컨트롤. 심방세동은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놔두면서 심장 박동수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치료를 의미를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모든 심방세동을 다 리듬 컨트롤 즉 정상적인 박동을 돌리는 게 항상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학 치료 방법, 의학 기술의 그 한계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 리듬 컨트롤 정상 맥박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뿐만이 아니라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심방세동을 놔두고 리듬 컨트롤하면서 뇌졸중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나 그래서 이런 치료 두 개의 치료 방침이 달라집니다. 실제 이제 이 두 가지 방침을 놓고 한 연구도 있었어요. 억지로 억지로라 그러면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 기술을 총동원해서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돌리는 치료를 한 군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 박동으로 정상 박동을 돌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니면 뭐 돌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레이 컨트롤 심박수를 조절하면서 뇌졸중에 대한 예방적인 치료를 한 군하고 두 군을 가지고 쭉 그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 두 군 사이에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 연구도 이제 몇 가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의외로 하여튼 정상 맥박을 어떻게든 돌려놓으면 훨씬 더 오래 살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한 게 이제 의사들의 그 부정맥 치료하는 의사들의 믿음이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데 물론 이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요 정도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약물 치료가 있는데 치료가 사실은 이제 그 치료 방법이 치료 방법도 몇 가지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약물 치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박동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전기 충격요법 DC 카디오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충격을 해서 정상 맥박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요새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최근 들어서 그래도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이 전극 도자절제술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아주 별개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령 전기 충격요법이나 아니면 전극 도자절제술을 한 이후에도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슨 치료 방법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고요. 약물 치료가 그래도 주종이긴 한데 약물도 사실은 이제 그 약물을 치료하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게 돼요. 심방세동의 치료가 리듬 컨트롤, 그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도 약물이 사용됩니다. 항부정맥 약제죠. 물론 이제 다른 그 비약물적인 치료도 하지만 약물을 놓고 본다면은 약을 가지고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는 게 이제 거기에도 약물이 사용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부정맥이 생긴 거는 심방세동이 생긴 것을 어떻게 이제 리듬 컨트롤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어렵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레이 컨트롤 한다 그러는데 이 레이 컨트롤 하는데도 약을 사용하죠. 주로 이제 그 방실결절에 작용해 가지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약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듬 컨트롤이든 레이 컨트롤이 상관없이 고위험군에서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라고 하자면 약물 치료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상당히 다양해요. 심방세동이라는 그 병 자체가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들이 들으신다 하더라도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또 한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또 치료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심방세동은 흔하면서도 또 좀 까다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 시간은 이것까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이어서 심방세동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